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착한 남자들은 연애 시장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받는 보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칼답을 하며 혹시나 그녀가 오해할까봐 더 길게 설명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녀의 눈빛뿐이죠. 당신은 이걸 노력이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이걸 예측 가능성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연애에서 확신과 예측 가능성은 욕망을 질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독약입니다.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이죠. 매력은 당신이 쏟아붓는 말이나 그럴싸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력은 에너지, 리듬, 타이밍, 그리고 당신의 침착함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먼저 길을 이끌고 당신의 말이 그 뒤를 따를 때 그녀의 감정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에게 속임수나 유치한 게임 없이 단 하나의 감각을 활성화시켜 매력의 극성을 완전히 뒤집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흔한 연애 기술이 아닌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을 사용할 겁니다. 과시가 아닌 존재감을, 과한 공유가 아닌 신비감을, 구걸이 아닌 도전을, 집착이 아닌 공간을 활용하는 법을 말이죠. 성숙하고 윤리적이며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당신은 말없이 매력을 만드는 법, 그녀의 상상력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당신의 의도를 거부할 수 없는 중력으로 바꾸는 법을 보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그녀의 관심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경험 그 자체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나 드라마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 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그녀의 관심이 식어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연애 운영 체제를 완전히 리셋하는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 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적용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왜 예측 가능성이 매력을 죽이는지,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긴장감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한 확신으로 그녀를 이끌어 그녀가 먼저 당신에게 기대고 대화가 끝난 한참 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당신이 그녀를 위해 그토록 쏟아붓는 그 노력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걸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그걸 진심과 정성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녀의 세상에서 그건 이 남자는 이제 완전히 내 거구나 하는 확신으로 번역됩니다. 스포일러를 다 알고 보는 영화가 재미없듯 모든 패를 다 보여주는 남자는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연애 초반의 그 짜릿했던 설렘은 사라지고 편안함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자들이 편안함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편안함은 매력의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수백 개의 카톡 메시지보다 당신의 여유로운 침묵 한 조각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먼저 분위기를 장악하고 당신의 말이 그 뒤를 조용히 따를 때 그녀의 감정은 마치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이 그녀를 사로잡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 빠른 답장, 구체적인 설명, 끊임없는 관심 표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사랑의 불씨를 살리려고 계속 부채질을 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산소를 전부 태워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려면 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당신에게 유치한 연애 게임이나 속임수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겁니다.
바로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과시가 아닌 존재감을, 지나친 공유가 아닌 신비감을, 인정받으려는 구걸이 아닌 도전을, 그리고 숨막히는 집착이 아닌 건강한 공간을 활용하는 법을 말이죠. 이건 성숙하고 윤리적이며 무엇보다 한 번 배우면 평생 당신의 것이 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땀 흘리며 언덕을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이 바로 그녀가 오르고 싶어 하는 산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원칙,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신비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연결, 즉 케미스트리가 더 많은 것을 공유할 때 생긴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나의 솔직한 모습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진실은 그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당신에 대해 그녀가 아는 정보가 아니라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감은 일부러 쌀쌀맞게 굴거나 거리를 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미성숙한 남자들이나 하는 유치한 게임일 뿐이죠. 제가 말하는 신비감은 그녀에게 당신에 대해 궁금해할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녀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에 매료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일과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을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서 감정적 탐험의 즐거움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호기심이라는 매력의 가장 중요한 연료를 그녀에게서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고 앞서 말했듯이 예측 가능성은 욕망을 그 어떤 거절의 말보다도 빠르게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44, 3번의 연애 끝에 이혼의 아픔을 겪은 남자 선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2의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자 유진이 있죠. 두 사람은 서울 청담동의 한적한 위스키집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우는 그곳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화려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이상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조용하고 묵직한 존재감이 흘렀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우 씨는 이전 연애는 어떠셨어요? 바로 이 순간 대부분의 남자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자신의 아픔을 과시하거나 전 연인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증명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선우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인내심에 대해 많이 배웠죠. 그리고는 화제를 돌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유진 씨는 어떤 위스키를 좋아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는 구구절절 자신의 이혼 사유를 늘어놓지도 자신이 얼마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가 하지 않은 그 말들에 대해 밤새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자는 정보가 아닌 감정에 열광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 어디에 가는지, 기분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은 모든 감정적 탐험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매력의 연료인 신비감을 그녀에게서 훔치는 셈이죠. 당신은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고 예측 가능성은 그 어떤 거절보다 빠르게 욕망을 죽입니다. 선우는 유진에게 자신의 목표, 과거, 철학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절제된 태도 자체가 그의 매력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유진이 그에게 좀 더 마음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도 그는 피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주었을 뿐입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느껴야 더 좋은 법이죠.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감이 하는 일입니다. 신비감은 그녀가 당신을 더 이해하기 위해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이야말로 매력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당신이 늘 투명함으로 그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명확함만을 줄 뿐이고 여자에게 명확함은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끝을 의미할 뿐이죠. 대신 전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깊이를 보여주세요.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들어올 자격을 얻게 하세요. 표면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탐험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침묵입니다. 그녀와 대화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뇌에서 경고음이 울리죠. 뭐라도 말해,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허둥지둥 말을 채워넣고 실없는 농담을 던지거나 어떻게든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대로 다룰 줄만 안다면 그 침묵이야말로 남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력의 도구라는 겁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통제력이자 존재감입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안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고요히 순간을 머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신감을 넘어선 무언가를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인 안정감이죠. 여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읽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 고요함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 자신으로 여기에 있을 뿐.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이 자석처럼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음과 중력의 차이 말입니다. 소음은 관심을 끌기 위해 애원하지만 중력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남성적인 침묵이 가진 에너지입니다. 요구하지 않지만 끌어당기고 밀어내지 않지만 중심을 잡는 힘이죠. 당신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며 침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그녀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온함 그 자체가 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닻이 되는 거죠.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정복은 자신의 혀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는 침묵이 단순히 말을 아끼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하나의 경지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말이 없는 남자는 머리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황을 처리하고 상대를 관찰하며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인내심이 그가 나중에 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죠. 당신이 말을 줄일수록 당신의 목소리는 더 낮고 깊어지며 당신의 단어는 더 날카로워지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매력을 잃는 이유는 잘못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고 모든 침묵의 순간을 채우려고 허덕이며 호기심이 자라나야 할 그 미묘한 긴장감을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여자들은 감정의 독심술사입니다. 당신이 불안함을 느끼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당신의 불안을 감지합니다. 당신이 어색함을 메우기 위해 말을 쏟아낼 때 그녀는 그 소음 뒤에 숨은 당신의 불안함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요하게 침묵을 지킬 때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과 통제력을 느낍니다. 이 침묵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작용의 감정적 리듬을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그녀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려 서두르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그 순간이 숨 쉴 공간을 주세요. 그 짧은 멈춤은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공간 속에서 매력은 폭발적으로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야말로 감정을 타오르게 하는 산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통제력을 끊임없이 수련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능력, 즉 감정의 주인이 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원칙을 대화에 적용할 때 당신의 침묵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고요한 것이죠.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일 뿐이니까. 이것이 바로 침묵이 그 어떤 달콤한 칭찬이나 똑똑한 말보다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칭찬은 그녀의 자존심을 잠시 만족시킬 뿐이지만 침묵은 그녀의 호기심을 먹고 자라게 합니다.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당신이 풍기는 그 에너지, 그 분위기는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방식, 당신의 차분한 숨결,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순간을 음미하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이 당신이 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에 바로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덜 노력할수록 당신은 역설적으로 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할 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바로 그 균형이 당신의 에너지를 희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듣기에 가장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진실일 겁니다. 매력은요, 절대 편안함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짜릿한 긴장감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여자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자상하고 편안한 남자가 좋아. 하지만 그녀들이 진짜로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남자는 자신을 안전하게만 느끼게 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남자입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줏대를 잃지 않음으로써 역으로 그녀의 존중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편안함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냥 무례하고 고집 센 남자가 될 뿐입니다. 그녀의 자존심에 도전하는 건 그녀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편안함에 도전하는 건 나는 네가 마음에 들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이나 기준까지 너에게 맞출 생각은 없어라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모든 변덕과 시험에 쩔쩔매지 않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을 남자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IT 업계의 유능한 컨설턴트인 48배 데이비드는 시카고에서 열린 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35의 레이첼을 만났습니다. 레이첼은 자신감이 넘치고 말솜씨가 좋으며 가는 곳마다 남자들의 찬사를 받는데 익숙한 여자였죠. 그녀 주변의 남자들은 대부분 그녀를 여왕처럼 대했습니다. 그녀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혹시라도 다른 의견을 냈다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달랐습니다. 대화 도중 레이첼이 능력 있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죠라며 도발적인 주장을 던졌을 때 데이비드는 그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강한 남자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그걸 증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고는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도 적대적인 기운도 없이 오직 고요한 확신만이 있었죠. 레이첼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곧 웃음을 터뜨렸죠.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흥미로워서요. 바로 그 순간
둘 사이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감정적으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 있었을 뿐이죠. 그 침착함과 자신감의 절묘한 균형이 그녀 안의 원초적인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편안함에 도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건 무례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공격적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의 뻔한 패턴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에 감명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깊이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억지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중심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그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녀는 방어적으로 변하지만 그녀의 편안함에 도전하면 그녀는 당신을 곱씹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시험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인 힘을 믿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약간의 긴장감이 닥쳤을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때 뒤로 물러나거나 그녀를 달래려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이해하는 남자는 고요하게 그 상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더 깊이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당신의 힘에 대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원칙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죠. 그녀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언제쯤 메시지를 보낼지, 혹은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녀의 호기심은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측 불가능성, 그것도 의도된 전략적인 예측 불가능성이 더해지면 그녀의 마음은 초과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상상하고 지난 대화를 되짚어보고 끊임없이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단순한 매력이 집착으로 변모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은 차갑게 굴거나 유치한 밀당 게임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미숙한 행동이죠. 제가 말하는 건 그녀에게 적당한 안정감을 줄 만큼의 명확함과 동시에 늘 당신을 궁금하게 만들 만큼의 신비감을 유지하는 예술입니다. 이는 마치 섬세한 춤사위와 같습니다. 때로는 다가가고 때로는 물러나는 리듬감 있는 밀고 당기기를 통해 그녀가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결코 그녀를 통제하려 들지 않으면서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균형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세네카는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고 말했죠. 당신이 자신의 존재감, 타이밍, 에너지, 그리고 속도를 통제할 때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형성할 힘을 갖게 됩니다. 그녀의 감정을 억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당신이 이끄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바로 답장하고 과하게 설명하고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그녀의 기대감을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기대감이야말로 욕망의 불꽃입니다. 그녀가 2번씩 휴대폰을 확인하고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훑어보거나 잠들기 전 당신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기대감이죠. 예측 불가능성은 여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절제가 그토록 매력적인 겁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사라질 때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당신의 존재보다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설명 없이도 사라질 수 있고 그러고도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남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그 고요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보다 더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는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썼습니다. 바로 그곳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 원할 때 응답하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즉흥적인 감정에 이끌리기보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삶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절제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심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녀가 당신 에너지의 리듬, 즉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리듬을 감지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감정 역시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욕망이 뿌리를 내립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그녀가 당신을 쫓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녀를 조종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감정적 공간을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매력은 편안함 속이 아니라 호기심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것을 이해하세요. 모든 메시지, 모든 침묵, 모든 작은 물러섬은 이 춤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안다면 그녀는 당신을 찾는 것을 멈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녀는 명확함을 쫓기 시작할 것이고 그 추격 속에서 그녀의 감정적 투자는 증폭됩니다. 나이든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보다 자연스럽게 빛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외모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거리가 거절이 아니라 그녀의 관심을 유도하는 미끼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남자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크고 비극적인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줘버린다는 것.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말로도 말이죠. 그들은 너그러움과 연결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세요. 아직 자격이 증명되지 않은 것에 보상을 해주는 순간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을 존중하는 법이 아닌 당신에게 기대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진짜 매력은 끊임없는 인정과 칭찬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그녀가 노력해서 얻어낸 무언가일 때 바로 그때 자라납니다. 그녀가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닐 때 말이죠. 이걸 현실로 가져와 보죠. 44세 재무 컨설턴트 민주는 29의 필라테스 강사 소희를 강남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소희는 아름답고 자신감이 넘치며 늘 관심의 중심에 서는 데 익숙한 여자였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정복하려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칭찬을 쏟아내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을 바꾸면서 말이죠. 하지만 민주는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고 친절했지만 그녀 때문에 자신의 루틴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답장이 느린 그에게 장난스럽게 핀잔을 주었을 때 민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 아직 보지 못한 노력에 미리 상을 주는 타입은 아니라서요. 소희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이걸 노력 정당화 효과라고 하죠. 그녀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애정,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것들은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가 바로 애착으로 변하는 겁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인정을 구하고 의미 없는 칭찬을 남발하고 칼 같은 답장을 보낼 때 당신은 둘 사이의 매력적인 극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편안함 속에 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향한 그녀의 욕망은 조용히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력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역학관계를 만들 때, 즉 그녀의 가치 있는 행동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며 이 관계에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당신은 그녀의 관객이 아니라 그녀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균형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훌륭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 에너지를 당신이 가져야 합니다. 기준에 대해 설교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기준이 되세요. 당신이 원칙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당신의 경계선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녀를 가르칠 테니까요. 자격 있는 것에 보상하는 것은 차갑게 굴거나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녀가 일관성, 노력, 친절함을 보이면 당신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녀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죠. 하지만 그녀가 무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당신은 뒤로 물러섭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존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민주는 빛을 발했습니다. 소희가 더 많이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그의 세상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을 때, 바로 그때 민주는 마음을 더 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성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통찰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은 그의 결핍이 아닌 진정한 연결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에 보상하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도록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것에 보상하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속도를 늦추세요. 그녀가 열쇠 하나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전에 왕국 전체를 내어주지 마세요. 어린애들의 즐거움과 어른의 도전을 받는 것의 차이를 그녀가 느끼게 하세요. 바로 그 감정적 격차가 오래 지속되는 매력을 만듭니다. 자, 6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는 당신이 하는 말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에 반합니다. 당신은 진짜 매력을 얻기 위해 연기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그녀의 감정을 진짜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존재감, 그 자체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릴 수는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수많은 말보다 당신의 침묵을 더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존재감은 시끄럽거나 지배적이거나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의도된 고요함, 당신 주변의 공간을 가득 채우는 침착한 에너지,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용한 자신감. 당신이 존재감으로 이끌기 시작할 때 당신은 노력 없이도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여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과잉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재미있는 이야기를 쥐어짜내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봐 불안한 웃음으로 공간을 채우죠. 하지만 여자들은 이걸 전부 꿰뚫어 봅니다. 남자의 에너지가 단단한 확신이 아닌 불안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그 순간 매력은 그 어떤 거절의 말보다도 빠르게 죽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을 이해하는 남자는 그저 굳건히 서 있는 것만으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가치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훌륭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남성적 존재감의 정수입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 자체인 것이죠. 당신이 한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입보다 당신의 몸이 먼저 말합니다. 당신의 숨결, 시선을 마주하는 방식, 말하기 전 잠시 멈추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존재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미 온전하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태도가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인정을 더 원하게 만듭니다. 여자들은 감정의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투영하는 것을 그대로 반사하죠. 당신이 불안을 투영하면 그녀도 불안을 느낍니다. 당신이 고요한 확신을 투영하면 그녀는 안전함과 함께 짜릿한 끌림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통제력이 아닌 감정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녀가 미묘하게 당신의 중심을 흔들어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거리를 두거나 가벼운 도발을 던질 수도 있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패닉에 빠집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사과하거나 어떻게든 상황을 고치려고 애쓰죠. 하지만 스토아적인 남자는 그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공간을 주죠. 행동하기 전에 관찰합니다.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 당신이 그녀의 침묵이나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낯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력을 감정적 안전함으로 바꾸는 존재감이고 그녀가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제 보여주기를 멈추세요. 과한 설명을 멈추고 반응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그냥 당신 자신이 되세요. 귀를 기울이고 관찰하고 가치를 더할 때만 말하고 목적이 있을 때만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존재감으로 이끌기 시작할 때 당신은 수많은 남자들 중 한 명이 아니라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모든 원칙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개념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말이나 농담 혹은 어떻게든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로 모든 빈틈을 메우려고 허둥대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로 그 침묵과 공간이 사실은 매력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한 여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공간을 지배하는 법을 알 때, 즉 긴장감을 깨뜨리지 않고 다룰 수 있을 때,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죠. 42, 갓 이혼한 남자 마이클은 시애틀의 한 카페에서 31살의 클레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솔직했으며 남자들이 자신을 위해 경쟁하는 데 익숙한 여자였죠. 마이클이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끊거나 그럴싸한 이야기로 그녀에게 감명을 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들었습니다. 정말로 귀를 기울였죠. 고요한 시선과 함께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잠시 머물도록 만드는 약간의 멈춤을 가지고서요. 그녀가 말을 마칠 때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항상 침묵이 숨 쉴 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클레어가 더 많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마이클이 지배했던 그 공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침묵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매력이 자라나는 무대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이 대화에 여백을 남겨둘 때 당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리적 긴장감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이 그 빈틈을 채우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바로 그 과정이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과도한 설명으로 스스로 매력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너무 빨리 모든 감정적 정보를 넘겨주어 상상력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말과 행동 모두에서 이 공간의 예술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가장 매력적인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감정의 낚싯바늘이 되는 겁니다. 세네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무게를 갖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선, 모든 멈춤,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 이 모든 것이 의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있는 남자들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적은 말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대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반적인 존재감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항상 즉시 연락 가능하고 당신의 감정을 과하게 설명하고 부르면 언제든 나타난다면 당신은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항복하는 겁니다. 감정적 공간은 당신의 관심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시 뒤로 물러설 때, 항상 즉시 답장하지 않을 때 그녀는 그 부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재가 당신을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겁니다. 마이클은 클레어와 게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리듬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는 준비되었을 때 답장했고 그녀가 유혹하거나 거리를 둘 때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클레어가 더 주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만남을 계획했으며 나중에는 심지어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녀의 에너지를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리듬을 이끕니다. 언제 더 가까이 다가갈지, 언제 멈출지, 그리고 언제 모든 것이 숨 쉴 틈을 줄지를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지배하는 남자는 결코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죠.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녀가 밤에 잠들기 전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건 당신의 직업이나 자동차, 심지어 당신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그녀의 세상에 들어설 때마다 당신이 촉발시키는 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식으면 그녀의 욕망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녀가 갈망하는 그 감각, 평온함, 짜릿한 긴장감, 알 수 없는 설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가 소유하는 남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관계의 확신, 명확한 타이틀, 안정이라는 꼬리표를 원하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빨리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줘버린다면 그녀를 안전하게 느끼게는 만들되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게 만든다면 그녀는 추구를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가졌다고 확신하는 순간 감정적 신비감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신 원해야 하는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싶어 하는 경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적 리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녀를 가장 여성스럽게, 가장 살아있게,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방식으로 불확실하게 만드는 존재 말입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한 여자가 남자를 진정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험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내는 감각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신비감이 욕망을 키우고 공간이 헌신을 만들며 감정 통제가 바로 강력한 남자와 잊히기 쉬운 남자를 구분짓는 조용한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절제와 고요한 존재감으로 이끄는 법을 이해할 때 당신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스토아적인 형태의 남성적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수준에서 이 감정 통제, 매력의 역학, 그리고 남성적 규율을 마스터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희 비공개 멤버십에 참여하십시오. 그 안에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독점적인 심화 학습과 전략에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통찰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